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박홍준입니다. 여기는 스페인 타라고나입니다. 전 오늘 여기 기아 EV데이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 14시간 정도를 날아왔는데요. 여기서 EV4, 그리고 컨셉트 EV2, 그리고 PV5를 공개를 했어요. 어떤 차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고 있는 차가 컨셉트 EV2입니다. 이번에 세계 최초로 공개가 됐고 EV3의 아래급에 위치해 있는 엔트리 제품이에요. 유럽 전략형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라 우리나라에 들어올 예정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EV2라고 해가지고 전 처음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EV3보다는 좀 저렴한 느낌의 차가 아닐까,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고급스럽고 아래 차급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 전면부에서 보시면 이 분리형 램프, 그리고 하단에 위치한 클래딩들, 이런 부분이 되게 SUV와 같은 느낌을 주는, 다부진 느낌을 강조해서 차급보다는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측면에서 보면 휠이 상당히 도드라져 보이죠. 차체 크기가 그만큼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 되게 인상적인 게, 차체 크기를 생각을 하더라도 이 캐빈 부분이 상당히 두툼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차의 공간감을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앞뒤로 보이는 이 오버행도 상당히 짧게 디자인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차의 휠 베이스가 더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줘서 작은 차급임에도 상당히 커 보이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후면부로 이동해 보면은 테일 램프가 생각보다 아래로 내려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좀 작다고 느껴지고 어딘가 좀 밋밋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아 아까 디자이너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SUV라는 걸 강조하고 이 하단부에 디테일을 좀 많이 넣으면서 차가 지면에 딱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일체감을 주려고 했다고 해요. 이렇다 보니까 이 램프까지 아래로 내리면서 좀 더 공격적인 느낌을 주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컨셉카라서 양산차로 이어질진 모르겠는데, 저는 이 테일램프의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이 안쪽으로 뭔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입체적인 모습을 주고 있는데, 컨셉트카 이후에 내년에 양산차가 나온다고 하는데 양산차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요소는 좀 살렸으면 좋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그먼트의 차들의 문제점, 아쉬운 점, 뭐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체급의 한계 때문에 차의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기아는 이 전기차의 넉넉한 공간감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 공간 활용 능력을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컨셉트카라서 보여지진 못합니다만 뒤쪽에 이렇게 레일이 보이죠? 1열과 2열 사이에 레일이 위치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레일을 따라서 이 1열이 통째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2열 뒷좌석, 방석 같은 경우에는 힙업 시트라고 해서 이 방석 부분만 접혀 올라가서 1열을 좀 더 넉넉하게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열 벤치 하단에 보시면은 옆에 뭔가 삐져나와 있죠. 이 벤치 하단에서 나오는 일종의 수납함인데 위에 덮개를 씌워서 추가적인 역할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상당히 아이디어 넘치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코치도어가 적용되어 있는데 아마 양산차는 당연히 이렇게 열리진 않겠죠. 차의 공간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방감이 넓은 코치도어로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양산차에선 이런 문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EV2는 이제 내년에 유럽에서 양산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유럽 내에서 10만 대 정도를 연간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기아가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은데, 자신감은 가격에 있습니다. 가격이 3만 유로 미만에 책정이 될 예정이래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EV3가 유럽 현지에서 3만 5천 유로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대니까 이 유럽 소비자들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옆에 있는 EV4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차는 EV4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차죠. EV3와 같이 기아의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 차라고 설명을 하는 세단형 전기차예요. 기존의 차들은 사실 대부분 SUV, 크로스오버 타입이긴 한데 모처럼 전기차 시장에 되게 반가운 세단형 전기차가 나왔습니다. 아이오닉 6보다는 작은 급에 위치한 C세그먼트 세단을 지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체급상 아반떼, K3 이런 차와 비슷한 체급에 위치해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차의 전면부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 중 하나가 보닛이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페라리나 포르쉐에서 보는 미드십 스포츠카처럼 이 보닛 라인이 상당히 낮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기차라는 설계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적인 모험 사례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로형 테일 램프를 적용해서 최근에 기아 세단 라인업 그리고 전기차 라인업과 동등한 느낌을 주도록 노력을 한 모습이고요. 휠은 요즘 기아 스타일대로 상당히 기하학적으로 구성을 했네요. 컨셉카에서 공개했던 모습하고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보는 분들에 따라서는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차는 완전한 양산 품질을 갖추진 않은 시제차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에 이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이 적용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측면부를 따라서 한번 쭉 보시면은 이게 사실 저는 조금 난해해 보이긴 했어요. 이게 세단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독특한 구성이죠. 그렇다고 또 세단이 아닌 것도 아니고요. 제가 아까 앞부분을 설명드리면서 미드십 스포츠카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뒷부분을 보면은 예전에 스팅어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롱테일의 패스트백 스타일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세단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이 오늘 공개되어 있는 EV2와 다르게 뒤쪽으로 상당히 긴 오버행을 보여주고 있어서 세단이지만 트렁크 공간이 꽤 넉넉하다는 걸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사이드 뷰를 지나서 뒤쪽으로 왔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EV4의 뒷모습은 이런 느낌이에요. 테일램프가 자세히 보이진 않죠. 정말 이 양쪽 그 프로파일 따라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옆에서 보면은 테일램프가 상당히 도드라지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은 좀 밋밋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앞부분과의 통일성을 주기 위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양쪽 끝에 테일램프가 자리 잡아 있다 보니까 이 차 자체가 상당히 와이드해 보이는 느낌을 주긴 하네요. 차의 후면부에서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루프를 따라서 자리 잡고 있는 스포일러예요. 이 양쪽 끝에 자리 잡아 있는 공력 성능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렇다 보니까 EV4의 공력 성능은 기아 전기차 중에서 가장 뛰어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크로스오버들이 이렇게 뒷부분에 이렇게 스포일러를 배치하는 경우는 있지만, 세단에 이런 독특한 양쪽 끝단에 자리 잡는 스포일러가 있는 거는 독특한 모습이네요.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까요? 트렁크는 이렇게 열립니다. 아, 이거 유리까지 해서 다 열릴 것 같았는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세단이잖아요. 뭐 좀 디자인 때문에 독특하게 열리는 것 같긴 합니다만, 트렁크는 이렇게 열린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안쪽 트렁크 공간도 지금 조명 때문에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안쪽까지 꽤 깊숙이 자리 잡아 있어요. 지금 이 차는 최종 양산 단계에 있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스키스루라든지 뭐 시트 폴딩 정도를 여기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양산차가 나오면은 자세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 모터가 들어있는 모터룸을 열어봤는데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 롱레인지 기준 81.4kWh가 적용이 되고, 이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58.3kWh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롱레인지 기준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33km예요. 기아 전기차 중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현대차 그룹 전기차 중에서 가장 긴 주행거리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공기저항계수가 0.23cd, 그러니까 기아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준을 보여준다고 해요. 아무래도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에 이 넉넉한 배터리, 긴 주행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까 스포일러 외에도 자세히 살펴보니까 공기역학을 고려한 요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범퍼 일체형으로 마련되어 있는 액티브 에어플랩도 그렇고요. 이 사이드실 언더커버라든지 지금 보이진 않지만 하단에 3D 형상의 전후면 언더커버까지 더해서 공기의 흐름을 꽤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실내를 한번 살펴볼게요. 실내는 뭐 최근에 기아차와 큰 차이점을 확인을 할 수는 없는데요. 최근에 기아에 적용되고 있는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그렇고, 두 개의 12인치 클러스터와 이 5인치 디스플레이를 붙여놓은 이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V3에서 보여줬었던 슬라이딩 콘솔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소재 자체는 이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재활용 소재들이 적극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트의 모습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다,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AI 기반의 음성인식 시스템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OTA, 그리고 FOD 서비스 같은 각종 최신 커넥티비티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열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요? 2열은 준중형급의 실내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꽤 넉넉한 편이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간 센터 터널이 평평하게 자리 잡아 있는 것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방석도 꽤 넉넉한 것 같고요. 등받이도 꽤 많이 누워 있는데, 한번 앉아서 대략적인 레그룸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지금 제가 2열에 앉아 있는데요. 지금 시트 포지션이 표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약간은 좀 등받이가 누워 있고 시트도 앞쪽으로 서 있기 때문에 좀 누워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레그룸이 꽤 넉넉하게 만들어지는데 한 뼘 정도의 공간이 나오죠.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 핸드폰을 대보면은 아이폰 한 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 외의 부분들 살펴보면은 이 3단 조절되는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 중앙에 송풍구가 있지만 개별 제어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수석, 워큰 시트와 충전기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옆에는 우리나라에는 출시하지 않을 예정인 EV4 해치백이 있어서 잠깐 살펴보러 왔는데요.
일단 다른 부분들은 EV4 세단과 대동소이합니다. 뭐 전반적인 부분들 비슷하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뒤쪽으로 와보면 이렇게 세단과는 다른 독특한 스타일을 채택을 하고 있죠. 전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긴 해요. C필러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이 부분이 너무 독특한 것 같고, 이렇다 보니까 사다리꼴 타입의 C필러가 형성이 되면서 상당히 견고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후면부도 한번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단보다는 해치백의 후면부가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이거 예쁜데 왜 우리나라에서 안 팔지? 우리나라에서는 해치백의 선택지가 없어가지고 너무 개인적으로 아쉬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유럽 전략형으로만 내놓을 차라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탐나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EV4 GT 라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금 더 스포티한 디자인 요소들을 채택했다는 거 알 수 있고, 이 무광 블루 컬러는 아마 일반형 모델에서는 선택할 수 없겠죠. 휠도 훨씬 더 공격적인 모습의 디자인이 채택이 됐고, 휠 아치 부분 그리고 하단의 클래딩 부분들도 유광 하이글로시를 써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램프에도 블랙 베젤이 들어가면서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고, 뒷범퍼도 보시면은 기존에 기아가 GT 라인에 적재로 쓰고 있는 이 삼각형 패턴의 타입도 적용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대략적으로 차를 살펴본 것 같습니다. EV4와 EV4 해치백, 여러분들은 어떤 차가 더 괜찮아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EV4 해치백이 훨씬 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팔진 않는다고 하니 정말 이 그림의 떡이 아닐 수가 없네요. 자, 다음에 보여드릴 차는 PV5입니다. 작년 CES에서 공개된 컨셉트하고 뭐 거의 동일한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죠. 지금 공개되어 있는 차는 이 PV5 승객용 차량인 패신저인데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피플무버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전기 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의 전면부를 보면은, 자, 저기 한용 선배가 짚어주고 계시는, 한용 선배, 괜찮습니다. 짚어주고 계시는데, 차의 전면부를 보시면은 조명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단 부분은 주간주행등이고요. 하단이 메인 램프입니다. 헤드램프의 면적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만으로 충분한 광량을 보여준다는 건 아마 LED 램프가 적용이 됐다는 뜻이겠죠. 디자인은 CES에서 공개됐던 PV5 컨셉카와 거의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측면부는 스타리아에서 봤던 것처럼 개방 면적이 상당히 넓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탑승자들의 쾌적성이 상당히 좋겠죠. 후면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심플하게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상당히 긴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차가 높아 보이고 평평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공간감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PV5의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에는 71.2kWh 그리고 이 51.5kWh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해요. 지금 보고 있는 패신저는 71.2kWh로 나오고요. 이 맞은편에 카고 같은 경우에는 71.2 그리고 51.5kWh의 배터리 두 종류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주행거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기아 내부 수치상으로는 3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아무래도 뭐 특장이라든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설계가 더해진다 그러면은 실주행거리는 이보다는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관은 대략적으로 살펴봤으니까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도어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타입으로 열리는데요. 이렇게 열면은 흔히 카니발에서 보신 것처럼 슬라이딩 타입으로 적용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럽게 세팅이 되어 있죠. 공간 자체는 꽤 넓어 보이죠. 시트도 리클라인이 되는 것 같은데 당겨볼까요? 지금 한쪽 시트만 당겨놨는데 뭐 누워서 가는 것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꽤 쾌적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긴 PV5의 1열이에요. 아까 외장에서 봤던 것처럼 상당히 넓은 면적의 윈도우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뛰어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참고하기 위한 자료를 하나 들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도 어디에 던져놔도 상당히 좋은 수납 공간들이 3단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간 활용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실내도 보시면은 새롭게 디자인된 타입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드라이브 모드가 있네요. 드라이브 모드 눌러볼까요? 에코, 노멀, 스노우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사실 뭐 벤에서 스포츠 모드를 기대한 건 아니지만 드라이브 모드가 있다는 건 상당히 신기합니다. 실내는 상당히 심플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정말 목적에 맞게, 상용차라는 목적에 맞게 잘 설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개방감 자체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핵심은 이 디스플레이예요. 이 디스플레이에 이 다양한 기능들을 한데 뭉쳐놨다고 하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협업을 발표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를 차 안으로 집어넣어서 차와 이 작업장 혹은 사업장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커넥티비티 시스템도 갖췄다고 합니다. 하단에는 이렇게 트레이가 추가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서랍장처럼 열고 닫을 수 있는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모로 실용적인 구조, 그러니까 뭐 미학적인 부분보다는 철저히 실용적으로 차를 만들어 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차는 PV5 카고예요. 유럽에서 많이 쓰는 패널밴 성격의 제품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일반적인 화물차와는 다르게 지상고가 더 낮다는 거를 알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리자면은 이 발이 거의 뭐 바로 이렇게 별다른 제약 없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지상고가 낮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전기차다 보니까 개방 면적도 일반적인 내연기관 패널밴들보다 훨씬 넉넉하게 잡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휠 아치라든지 이 간섭이 나는 부분도 최소화가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화물들을 결박할 수 있는 이런 고리들 잘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완충제를 적용을 해서 이 화물이 차체를 손상시키거나 오염시키지 않도록 설계를 한 부분들이 인상적입니다. 양쪽 모두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형태도 갖춰져 있고, 지금 차는 아까 보여드렸던 패신저와는 다르게 양문형 도어를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옵션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필요에 따라서 꽤 유용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구성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모터사이클을 옮기기에 상당히 좋은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전시되어 있는 이 PV5 카고가 인상적인 것 중 하나가, 얼핏 보시면은 이렇게 2열 시트가 팁업 타입으로 접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슬라이딩 레일이 적용되어 있어서 시트가 앞뒤로 오고 갈 수도 있고요. 그 말인즉슨 2열 시트를 앞쪽으로 최대한 밀어서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열에 누군가를 태우고 뒤에 짐도 충분히 실을 수 있는 목적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여러모로 인상적인 밴인 것 같습니다. 구성 자체가 뭐 이렇게 작업장으로 여러 명들이 동시에 이동하는 환경에서는 꽤 유용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전시차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은데, 아까 발표에서는 화물 공간과 운전석을 완전히 분리를 해놓고 2열 시트를 접어서 운전자가 바로 화물칸으로 차 안에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보여줬거든요. 그런 다양한 이 다재다능한 옵션을 갖고 있다는 게 이 기아의 PV5의 장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PV5의 다재다능함을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렇게 휠체어를 적재할 수 있는 특화 사양도 출시가 됐다는 거예요. PV5 와브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휠체어를 적재하면서도 동승자가 같이 탑승할 수 있는 특장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너머에는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이 슬라이딩 레일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를 통해서 휠체어 탑승자가 그대로 차에 탑승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휠체어를 견고하게 거칠 수 있는 안전고리까지 갖췄고요. 이렇게 다양한 PV5가 나올 수 있는 이유, 플랫폼 때문인데요. 플랫폼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PV5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다재다능한 구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EGMP-S 플랫폼 덕분이에요. 이 플랫폼은 현대차 그룹의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의 특성을 살려서 다양한 장 설계라든지 이 소비자 니즈에 맞는 맞춤형 밴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오늘 촬영 환경이라든지 뭐 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제약이 있어서 차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진 못했어요. 어쨌든 EV4 그리고 PV5 뭐 국내에 나오진 않겠지만 EV2까지 제법 다양한 차들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PV5와 이 EV4 같은 경우에는 향후 국내 출시회를 하고 시승 행사도 예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 이 부분들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소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전 지금까지 스페인 타라고나에서 오토타임즈 박홍준이었습니다.